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해? 독극물까지 준비해놓고 오해라고? 민두식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민경채가 김 박사를 협박하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는데요. 민두식의 시한부 선고와 독극물 투여,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이 이어진다는 반전 스토리를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민두식은 정신병원에서의 악몽 같은 시간을 마치고 돌아온 뒤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익숙한 병원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민강유통의 회장이라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두식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두식 회장님. 간호사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민두식은 천천히 일어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담당 의사 김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회장님. 김 박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민두식은 의자에 앉으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박사는 모니터를 돌려 민두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뇌 영상에는 어둡게 번진 덩어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두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뇌종양입니다. 악성이고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김 박사의 말이 끝나자 진료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두식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민강유통을 일으킨 민두식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어야 3개월입니다. 김 박사의 선고는 냉혹했습니다. 민두식은 숨이 막혔습니다. 3개월. 계절이 한번 바뀔 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치료는 안 됩니까? 이미 말기입니다. 수술도 항암도 의미가 없습니다. 통증 관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두식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가 재빨리 다가와 부축했지만 민두식은 거칠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습니다. 민두식은 벽을 짚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는 진료실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김 박사가 뭐라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두식은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민강유통을 재계순위에 올려놓은 세월. 수많은 경쟁자를 짓밟고 올라선 그 자리. 그러나 이제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민두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아야 했습니다. 유언장을 써야 했습니다. 민강유통의 미래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지른 죄악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진료실로 돌아온 김 박사는 창밖으로 사라지는 민두식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동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저녁 민두식은 자식들을 모두 식탁에 불러 모았습니다. 민경채, 민지섭, 민수정, 민세리가 각자의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상석에는 루시아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모였으니 얘기하겠다. 민두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자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뇌종양 말기다. 길어야 석 달이라고 의사가 그러더구만. 식탁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곧 자식들의 술렁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입니까? 민경채가 놀란 듯 물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다시 쓰려고 한다. 민강유통의 미래를 결정해야겠어. 민두식의 선언에 자식들의 얼굴이 각기 다른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민경채는 긴장했고 민지섭은 기대에 차 있었으며 민수정은 계산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민두식은 루시아를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회장실이 아닌 서재였습니다. 두 사람만의 조용한 공간에서 민두식은 루시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루시아. 네, 회장님. 오늘은 사과하려고 불렀어요. 루시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두식은 그녀의 표정을 읽고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백미소. 그 아이 일에 대해서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내가 내 자식을 지키려다가 죄 없는 아이를 죽게 만들었어요. 루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민두식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저질러 온 모든 일들, 한경수 부부 일도 조필두 일도 모두 참회하고 싶어요.
참회요? 루시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참회로 모든 게 용서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죽으면 민강 유통을 루시아한테 맡기고 싶어요. 루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왜? 제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은 회사가 아니라 권력만 원해요. 하지만 루시아는 달라요. 진심으로 민강 유통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루시아뿐이에요. 루시아는 민두식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딸의 얼굴이 떠올랐고 루시아는 다시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민경채는 아버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아버지는 서재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민경채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빠르게 서랍을 열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그녀는 새 유언장 초안을 발견했습니다. 손을 떨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민강유통의 전 지분과 회장 직위를 루시아에게 양도한다. 민경채는 서류를 움켜쥐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럴 수가. 그녀는 이성을 잃고 유언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민경채는 김 박사를 한적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검은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이걸 받으세요. 민경채는 가방을 밀어냈습니다. 김 박사가 가방을 열자 빽빽하게 쌓인 현금 다발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5억입니다. 김 박사는 황급히 가방을 닫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받으셔야 해요. 아니면. 민경채는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김 박사가 봉투를 열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가족 사진과 함께 협박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큰아가씨, 이러시면 돈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가족이 다치든지 선택하세요. 김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경채는 김 박사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한적한 장소였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아버지, 약을 조작해주세요. 뭐라고요? 김 박사는 경악했습니다. 진통제를 독극물로 바꿔주세요. 어차피 곧 죽을 사람 아닙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살인이에요. 민경채는 차갑게 웃으며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 박사님의 의료사고 은폐 기록이에요.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의사 면허는 물론이고. 제발. 선택하세요. 아버지 하나 죽이는 거예요. 어차피 시한부잖아요. 김 박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다음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민두식의 진통제를 독극물이 든 캡슐로 바꿔치웠습니다. 약통을 닫으며 김 박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경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씨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두식은 식사를 마치고 물장과 함께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약 드시는 거예요? 민경채가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진통제야. 민두식은 캡슐 2알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민경채는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민두식은 평소처럼 차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민두식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루시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 말을 끝내지 못하고 민두식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오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아버지. 민지섭이 소리쳤지만 민두식은 이미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119에 연락해. 루시아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민경채는 이미 전화기를 들고 침착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환자가 쓰러졌어요. 주소는? 민경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읊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민두식은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독극물 중독 증상입니다. 응급실 의사가 외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바빠게 움직이며 해독제를 준비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형사들이 가족들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식사를 하셨습니까?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민경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대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앞 붉은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드나들었습니다. 민경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제발, 깨어나지 마. 민경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안에서 민두식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듯 그의 손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루시아는 복도를 뛰어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제지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민두식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루시아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두식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루시아를 향했습니다. 누가? 나를. 민두식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루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민경채가 한 짓을 폭로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순간. 크크크. 민두식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아는 당황해 뒤로 물러났습니다. 회장님? 속았지? 민두식은 산소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루시아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다들 제대로 속았어. 난 아프지 않아요. 시한부도 거짓말이고. 그럼 자식들의 본심을 보고 싶었어요. 내가 죽으면 누가 뭘 할지 궁금했거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연기 잘하셨습니다. 김 박사 수고했어. 루시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럼 김 박사도 공모자였던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민두식은 침대 밑에서 작은 모니터를 꺼냈습니다. 병실에 몰래 CCTV를 설치했어요. 민경채가 독극물을 준비하는 과정, 김 박사를 협박하는 장면 모두 녹화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민경채가 김 박사에게 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독극물이 아니었나요? 루시아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진짜였어요. 하지만 미리 해독제를 먹어뒀죠. 김 박사가 준비해준 거예요. 루시아는 복잡한 표정으로 민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묘한 감탄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괴물이죠? 알아요. 민두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확실히 알았어요. 내 자식 중에 누가 진짜 괴물인지. 다음날 오전 민두식은 민경채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민경채는 여전히 아버지가 위독한 줄 알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경채야 이것 좀 봐. 민두식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민경채 자신이 김 박사를 협박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한 증거야. 다 녹화했어.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독극물까지 준비해놓고 오해라고? 민두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딸로 여기지 않겠어. 당장 나가. 경비들이 들어와 민경채를 끌어냈습니다. 민경채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민경채의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쳤습니다. 오후 민두식은 루시아와 문태경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민두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가 시한부 연기를 하는 동안 두 분이 제 비리 증거를 모은 거 다 압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은 긴장했습니다. 증거를 내놓으세요. 회장님. 문태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의 범죄는 사실입니다. 한경수 부부 살해 사주, 조필두 살인교사, 비자금 조성.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실 겁니까? 당연합니다. 루시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 복수를 포기할 수 없어요. 회장님은 제 딸을 죽게 만들었어요. 만약 제 비리를 폭로하면 민강유통이 무너집니다.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어요. 민두식은 협박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문태경이 맞섰습니다. 정의가 먼저입니다. 정의.
민두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일주일 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문태경과 루시아가 준비한 증거가 이사들에게 제출되었습니다. 30년 전 한경수 부부 사건부터 최근의 비자금 조성까지 모든 범죄 기록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민두식 회장 퇴진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사장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찬성, 찬성, 찬성. 표결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민두식은 회장실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민두식은 회장실을 나서며 루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루시아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두식은 쓸쓸하게 웃으며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고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루시아는 방청석 앞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백미소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피고인 민두식 입정하십시오. 법정 경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두식은 수갑을 찬 채 피고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검사 공소사실을 낭독하십시오. 판사의 지시에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민두식은 30년 전 한경수, 이영애 부부 살해를 사주했습니다. 또한 유일한 증인 조필두를 살인교사했으며 수십 년간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를 일삼았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하나하나 죄목이 낭독될 때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 공소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두식에게 쏠렸습니다. 인정합니다. 민두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려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민두식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루시아는 백미소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소야. 루시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엄마가 복수했어. 네 원수를 갚았어. 민두식은 법정을 나서며 루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수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선 루시아는 천천히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소야, 엄마 이제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 따뜻한 바람이 루시아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딸의 사진에 입맞춤을 하고 가방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긴 전쟁이 끝났습니다. 루시아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을 향해서. 여기까지 드라마 언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